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성들은 참 행복하십니다. 우리 여성들은 지난날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순종만 하고 살던 그러한 시대로부터 이제 벗어나 여권 신장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말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녀의 미덕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의 미덕을 갖추고 계신 정정환 여사님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말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 부녀의 미덕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여성들이 갖추어야 될 미덕이라면 어떤 것들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미덕이라면 그저 참고 부지런하고 네. 그저 그런 걸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들이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갖춰야 될 것은 이제 할 일이 많죠. 네. 음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느질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조금 있어야 이제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죠. 네. 네. 그 음식 만드는 거, 또 네. 바느질? 네, 바느질 하는 거. 네. 뭐 심지어 집안 치는 것까지라도 다 여성의 적이죠. 뭐 할 그렇군요. 일이죠. 네. 옛날에는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사는 거라는 건 거의 없고 전부 주부들이 다 했죠. 부인들이. 집에서? 네, 집에서. 그게 장만하신다는 게 그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좀 대가정에서는 이제 빨래는 안 하고요. 네. 네, 그저 다듬이 하고 무슨 물감 들이고 뭐 무슨 손님 대접하고 그러는 건 다 부인들이 다 했죠. 네. 그 빨래 같은 건 허드렛 일이라고 그랬죠.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빨래 한다든지 무슨 마당을 쓴다든지 그런 건 이러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대가에서는. 네. 그러고는 이제 위에서 하는 일은 이제 그 어떤 시부모 음식 진지상이라든지 손님 대접하는 거라든지 그 여하간에 다 이제 젊은 며느리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젊은 매너님들이. 네, 그러면 그래 이제 그걸 해야 이제 자기가 며느리 볼 때까지는 늙도록 그걸 해야 이제 며느리한테 이전을 해야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님이 이제 며느리로서 배우셔가지고 다시 그렇죠. 또 새 며느리에게 네, 자기 그렇죠. 후대에게 네, 배우신 거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정유사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시고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저기 그러니까 1913년 10월 5일에 태어났는데요. 네. 고향은 서울입니다. 네. 서울 어디신가요? 서울 그러니까 지가 태어나던 고향은 이제 회현동이겠죠. 회현동. 네, 네, 네. 그러면 사신 곳은 사신 곳은 내수동입니다. 내수동이고. 네, 네. 그러면 거가 이제 친정이고 시댁은 어디입니까? 창성동입니다. 그럼 내수동, 창성동이 바로 거기 이웃 동네군요. 그렇죠. 네. 길 건너서 가셨네. 그럼 뭐 차값은 안 그 드셨겠습니까? 전에 가마 타고 갔으니까. 가마 타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정유사님이 어려서 태어나신 환경은 어떠신지, 어떤 댁에서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그러니까 조부가 정참판이시니까는 그 대가에서 태어났다고 봐야죠. 네. 아버님은 교수시고 네. 예,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버님은 누구신가요? 네, 우리 아버님은 이제 위당이시라는 선생님이세요. 정인보 네. 선생님이시죠? 네, 네. 참 놀라웠습니다. 네. 전 그러신 분이 전 몰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에 그러면은 그런에 몇째가 되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첫 딸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위당 선생님은 자녀분을 몇 분을 두셨나요? 8남매를 두셨습니다. 8남매. 네. 사남 사녀예요. 사남 사녀. 네, 네. 그 중에서 맨 우이시군요. 네, 네. 예. 정인보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연희전문학교에 네. 오래 계셨죠. 네, 네. 예, 참 그런의 그 시라든지 네. 그런의 효성이라든지 네. 그분이 남기신 독립 정신이라든지 네. 옛날에 선비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또 글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마 네. 위당 선생님이야말로 그것을 꼭 실천하신 그런 어른이시로 제가 그 알고 있습니다. 사시는 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덕이 없어서 길게 모시질 못해서 그게 한이죠. 네. 그래서 노인 부모를 이렇게 병환을 받든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네. 6.25 때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가셔가지고요. 그러게 말씀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한이 돼서
그 친구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렇게 서를 수가 없어요. 부럽고. 네. 네. 그렇죠. 네. 그 어른의 친구분이신 네. 거죠. 네. 그 위당 선생님의 효도는 세상이 잘 아는 얘기인데 네. 그 어른의 효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참 세상에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 못할 효도를 그러니까 네 분이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그저 좋은 음식을 보셔도 서울서 그저 예를 들면 토요일이면 사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일요일이면 또 다시 올라가시고 네. 네, 그렇게 뭐든지 그저 부모께 하시는 거는 아끼시는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서울서 사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위당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천에 계셨었어요. 목천. 네. 목천이면 어딘가요? 이게 천안군 목천면이니까 이제 천안에 부속된 네. 충청남도예요. 네, 충남이군요. 네, 거기 계실 때 네. 그 어떻게 그 위당 선생님이 효를 하셨는지 그 효하시는 모습을 좀 보신 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본 거니까는 자세는 몰라도요. 네. 이제 추운 때는 밤이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손주 군불도 떼시고 밤중에. 네. 네, 이제 방이 장작을 떼니까는 밤중이면 방이 식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작 넘으면 서늘하죠. 자작 넘어서 이제 1시 2시 때 불. 걔 또 불을 아버지가 떼실까 봐서 이제 모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걸 못 떼게 막으셔도 이제 가만히 오셔서 이제 불도 떼시고 또 주무시나 이것을 들어서 혹시 이불을 안 덮고 주무시면 가서 덮어드리고 나가시고. 네, 그렇게 밤중이면 하시다가 그 깜깜한 데 들어오시다가 팔을 다 다치신 일이 있어요. 옛날에 넘어지셔가지고. 예,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위당 선생님 어머님 네. 그런 병간하신 모습이 참 대단히 네, 그 그러니까는 6개월을 병에 시달리시다가 네. 이제 6개월 만에 3월 달에 상사가 나시는데요. 네. 네, 그런 병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네 분이 그냥 밤을 새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러니까 제 어린 동생을 다 죽는 걸 모르고 간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네는 아픈 걸 갖다가 일하는 사람을 맡기고 네. 이제 할머니는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시는 건 어머니가 하시고 네. 그러시다가 그냥 그 아기가 다 그냥 아기를 다 잊어버린 일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으면 안 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네. 부모님이 네. 우선이고 그렇죠. 자기 친자녀분은 그러면요. 뒷전이군요. 네, 뒷전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아기도 앓고 할머니도 앓으시는데 할머니 방에 계셔서 밤을 새고 거기서 엎드려서 조금이라도 주무셔야지 다른 방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동안에 또뭐 물이라도 달라실는지 네. 뭐라도 정말 소변이라도 보실는지 그걸 모르니까요. 예. 네. 그러면 그 세상 떠난 어린이는 정 여사님의 동생이신가요? 동생이죠. 바로 아래 동생이신가요? 아니요. 네. 세째번 동생이죠. 아, 네. 네, 그러셨군요. 지가 11살 때 상사가 나셨으니까요.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11살이시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또 한편 그 위당 선생님께서는 나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척 그 애타하시고 네. 독립운동에 그냥 전력을 다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당시 모습을 기억하시는 대로 좀 예, 말씀해 주시죠. 활동을 하셨어도요.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 여러분께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나 무슨 집에서 자랑을 하시거나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돈을 많이 냈으니까 무슨 집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고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정말 많이 그냥 우리 어르신네를 그냥 그저 조사도 하라 하고 붙들러도 하라 오라 하고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라도 이제 그게 6살 7살 때인데요. 늘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방에 가보면은 무슨 그 이상스러운 봉투가 있으면 내가 빈 봉투도 가지고 뛰어들어 그랬다고 어머니가 늘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총독부에서는 이제 서울대학 교수로 오시라고 나오고요. 아, 네, 네.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오고요. 네. 이제 또 이 장계석 씨나 이제 김구 씨한테서 혹시 편지가 연락이 오면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는 겁이 나고 저것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 누가 붙들어 가질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그만 네. 마음을 해도요. 네. 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늘 그걸 염려하시고 내 애비를 붙들어 갈까 무서우니까 이상스러운 사람이 오거든 작은 사랑에 먼저 연통을 하지 말고 큰 사랑에 먼저 연통을 하라고 늘 그러셨어요. 네. 네. 연통은 게 뭡니까? 소식을 이제 전하는 소식을 거죠? 전하라고요. 이제 사랑에 이러는 사람들이 누가 왔다고 이제 네. 예줘드리니까 네. 작은 사랑에 버텀 이제 연락을 하질 말고 큰 사랑에 버텀 하라 그러시고 작은 사랑 덧문을 많이 이렇게 닫혀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이 계셔도.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대문에서 뭐라 그러죠? 이리 오너라 그러죠. 네, 이리 오너라. 그럼 대답은 뭐라 그럽니까? 대답은 이제 저
그전에 청지기들이 있으면 나가서 이제 공손하게 말을 하고요. 네. 만일 없을 때 안에서만 계실 때 오면 안 계시다고 여쭤라 그러죠. 안 계시다고 네, 여쭤라. 네. 참, 그 아주 참 예의 바른 얘기죠. 그냥 계셔도 그저 안 계시다고 여쭈면 되긴 그렇죠. 되고요. 그럼 못 들어오죠. 네, 네, 그건- 누구들이 못 들어오시니까요. 네. 네. 참 그때 10살, 10살 한 10살 못 됐죠. 못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참 이게 소꿉장난하고 노실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상해 독립운동과도 관계가 계셨죠. 위당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상해 많이 가 계시고 제가 6살에 생가조모님 상사가 나시고는 그렇게 오래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서울 많이 계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부님이 정말 아버님이 외아드님이시고 그러니까는 나 우리를 또 마저 두고 네가 가면은 우리는 이제 얼마 아니면 죽을 텐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그러셔서 그때 나 7살 때 연전 교수로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그러니 그게 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냥 학자이시고 그러시면은 가정 살림은 누가 돌보십니까? 가정 살림은 우리 당숙이 하셨어요. 당숙이. 네. 그러니 이렇게 경제력이 있나요? 그러니 이제 경제력도 있으시고 워낙 찬찬하시고 효심스러우시니까 네. 네,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살펴 주시고 그 어른이 이제 살림을 하셔서 우리들도 맡아 가지고 가르치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옛날에는 저기 약을 어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무슨 이 저 골방이 약장 같아요. 네. 네, 천장에다 약을 많이 걸어 놓으시고서 이제 집에서 약도 무슨 약을 지어라 그러시면 이제 그걸 짓고 아, 네, 다 그렇게 옛날엔 그랬었어요. 네. 김인년이 1919년인데 제가 6살 때예요. 그러니까 1913년이라고 그러시죠? 네, 네. 그럼 6살 네. 때. 그 김의 독립운동 때 모습이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한 게 좀 떨어진 데거든요. 그땐 네. 충북 진천이라는 데 있었어요. 진천이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 분명히는 그 천안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모르는데 그때 이제 그 김이 독립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잡혀갈까 봐 무서우니까 많이 빠져서 우리 집에 와서 피해 있었어요. 네. 네, 한 11분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계시려면 아버지께 글도 배고 그러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서울을 가시든지 그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저를 데리고 많이 놀고 그러면 기집애가 사랑에 나가 논다고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때 천자문도 하시고 공부는 네. 다 하셨죠? 네. 6살이면 뭐 천자 네, 뛰셨겠네요. 4살에 4살에 뛰셨죠. 예. 또 위당 선생님께서는 그 근대 시조, 네. 우리의 그 시조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하셨고요. 네. 그 어른의 시조는 아직까지도 많이 즐기고 참 감상을 네, 뭐 하고 교가도 존경하는 많이 지시고. 그러게 네. 말씀이에요. 네. 그 시조는 그 어른께서 언제부터 지셨나요? 그러니까 지가 어렸을 때 많이 시조를 쓰신 것도 같은데요. 네. 저야 그때 뭐 시조를 쓰시는지 무슨 글을 쓰시는지 모르고 노상 그렇죠. 쓰시고 계시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여러 분 이제 아버님 친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 시조를 많이 썼어도 그거를 발표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데다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많이 쓰신 것 같다고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네. 시조로 읊으시기도 하셨나요, 책에서? 더러울 푸시기도 하시고 이제 밤이면 글을 읽으시죠. 네. 네, 크게. 어떤 글을 읽으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저기 공작 행인이 무슨 그런 거 많이 읽으시대요. 네. 네, 지조 있게 사는 그런 글을 많이 읽으시고 계시고 네. 또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우리 어르신네가 계시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작은 사랑이가 앉으셔서 이제 그 누구를 만난 얘기 서울서 누구를 만났던 거 이제 무슨 책에 뭐 재밌는 거 그런 걸 물어 그거는 아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른이 그렇게 여쭤보시면 이제 그렇게 가르쳐 드리시고 그 누구 만난 걸 다 얘기를 해드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정 여사님께서 위당 선생님의 맏따님이시였으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셨던 그런 시절도 계셨겠는데 이제 동생들 은 나중에 나왔지만 네, 동생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께 구염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엄하셔가지고 구여운 표를 안 주세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하여튼 속으로 사랑하시는 네, 거예요. 뭐든지 그냥 걱정만 하시니까 아버지는 좋고 할아버지는 무섭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하여튼 뭐 할아버지께서 이제 머리를 한번 툭 치시면 거기 주저앉아서 그냥 오줌을 싸고 주저앉으니까요 대항을 못하고 네. 네, 그렇게 엄하세요. 예. 그러나 속으로 사랑 보셨겠죠. 그렇죠.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집 애가 참 신통하다고 그러시면서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외유 내강의 사상이고 네.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조부님은 강직하셨습니다. 특히 심하세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아버지와 따님, 그러니까 부녀간의 네. 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 부녀간의 정을 느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밤낮 우리 을 쌓아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셔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참 나중에 지가 이제 시집간년에도 동생들하고 만나서 어딜 만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도파 앞좀서 이제 그때도 백화점이 거기 있었잖아요. 네, 정자옥이라고 네, 정자옥이라고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두루매기 자락에다 싸주시고 추운 때는 네, 이렇게 버리고 기다리시면 우리가 가면 이렇게 에워 싸주시고 그랬죠. 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보통의 지내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시댁엔 가니까 우리 신우님이고 육촌 신우님이고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그렇게 아버지를 어려워해요. 네. 네. 근데 나는 시아버지도 아버지가 워낙 그러셔서 그렇게 안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뭐 갖다 드릴 것도 아이 자네가 갖다 드리라고 자네는 아버지한테 구염을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를 어려워하지 않지만 우린 떨려서 못 간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네. 너무 어머시는 것도 좋은 일은 네, 아니군요. 그 정답질 않아요. 네. 네, 정이 없더라고요. 그죠? 네. 겉으로는 어머고 속으로 네. 정이 있어야 네. 그래야 참 이 부녀간에도 네. 이렇게 정이 왔다 갔다 그래 하는 정이 것이죠. 외래 덜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속이 저기 하진 않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시군요. 네. 그 지금도 그 위당 선생님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네. 참 그를 생각하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플 때 잘해주시던 거, 그저 잘해주시던 것만 생각이 나죠. 아플 네. 때 어떻게 잘해드렸습니까? 그냥 아프면 조금만 아프다는 소리를 아버지 듣는 데는 못해요. 네. 네. 너무 걱정을 하시고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네. 그러게 이제 우리 당숙이 계시니까 우리 육촌 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정말 아저씨 계실 때 아프다 그러자. 우리가 뭐 불어 아프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죠. 네. 네. 그러고 정말 그 여러 가지로 그 잘해주시던 걸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울적하신 듯하니까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그 정희 사님께서는 출가는 언제 하셨습니까? 17살에 했습니다. 17에요. 네. 아유 그러면 아주 지금 나이로 하면 애들이죠 뭐. 그러기 말씀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약혼을 하신다든지 무슨 이혼을 하신다든지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안 겪었죠.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2살에 혼인을 정하셨대요. 네, 2살에요. 12살이요? 곧 2살에요. 곧 2살이에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댁 되는 데서는 이제 그 댁에도 또 40이 넘게 나신 3대 독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외국 가시면서 그렇게 당신이 아들을 낳거든 나하고 혼인을 하자고 그렇게 약조를 하셨기 때문에 혼인을 정하셨어도 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메누리감이 혹시 병신이나 아닌가 아하. 무슨 고음보나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시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저 잘하는 모습을 살피셨죠. 네. 며느리감은 살피시고. 네, 살피시고. 그러면 저 사위감은 살피시고. 사위감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거기 사랑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나와서 절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학교 들어갈 때도 보시고 그랬겠죠. 그런 걸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바깥어른이 저보다- 태어나시기 전에 네, 약혼이 됐나요? 그렇죠. 뱃속에 있고 약혼이 됐죠. 그러니까 뱃속 혼인을 정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셨대요. 네. 아 세상에 이제 어른애를 이제 늦게 뵈셨는데 42에 네. 아 이걸 딸을 낳을지도 모르는 걸 혼인을 정해놓으시면 어떡하냐고 사위스럽게 그러셨대요. 네. 그랬는데도 우리 시아버지께서 그냥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지가 시집을 가려고 아들을 낳으셨는지 아들을 낳으셔가지고서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되셨군요. 네. 참, 너무 빨리. 그러니까 지가 쭉 길을 못 펴고 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실례의 말씀 여쭤봤습니다만 이은혜라든지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셨고. 생각도 못 하죠. 전에 2살 때부터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자꾸 시집에서 숭본다, 뭐 시집에서 말한다, 뭐 내가 뭐 술에도 하나 놔놓으면 또 거기서 또 이러는 사람들이 왔다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한 거 갖다 비워드린다고. 그럼 네. 며느리감이 한 거를. 네. 아직 며느리는 아니지만. 네. 며느리. 거기서 이제 며느리감인 줄 알고 이제 설이면 부름도 사보내고 네. 뭐 내 생일날이면 뭣도 사보내고 그랬었어요. 네, 어떤 게 왔습니까? 그게 무슨 뭐 옛날에는 무슨 은으로 만든 무슨 놀이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칠보로 해가지고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사보내시고 또 이제 부름에 이제 뭐 호두니 자신이 그런 걸 큰 이제 나를 보라오게 한 핑계죠 그게.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잘하나.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혹시 거기 없어도 아기를 꼭 봐야 된다고 방문을 열고 거는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가고 그랬어요. 아주 그런 게 쉬워 죽겠더라고요. 그게 귀찮아서. 그때 시댁이 뭔지는 아셨나요? 그래도 하도 어려서부터 들으니까 짐작은 하죠. 네. 그게 가서 살 집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가서 살. 네, 그렇게 무섭고 그냥 그렇긴 해도 저 집 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건 알죠. 네. 그렇지만 신랑은 한 번도 아직 상면이 없죠. 신랑은 못 봤죠. 신랑 어떻게 봐요?
아, 그래도 좀 신랑은 보셔야지. 사랑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와도 허구 가는 걸 그 색시가 뭐 목구녕으로 봐요. 사랑인데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네. 아, 이렇게 뚫고 보시죠. 뚫고도 사랑인데 중문간에 나가야 사랑이 있죠. 어떻게 봅니까? 그때는 이제 그 나이가 아주 어리신 거죠. 10살 미만이죠. 그렇죠. 10살. 10살 넘어서도 신랑은 세배를 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시댁에 세배는 안 가시나요? 아, 그건 안 가지가 싫다고 그랬어요. 몇 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걸 지가 안 갔어요. 참 그렇게 잘하셨군요. 근데 그 7살 때 이제 이렇게 시댁에서 와서 7살 모셔가려고. 때 이제 외조모 환갑이 돼서 네. 이제 외조부가 성참판장이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날 데리고 이제 서울로 오셨어요. 네. 그래 왔는데 이제 저기 저 우리 시댁에서 이제 거기 뭐 환갑에 옛날에는 뭐 생신에 뭐도 부조하는 거 뭐 국순이 이런 무슨 놋그릇에다 담아서 부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 뭐 그런 걸 해서 잔뜩 이고 그냥 절 데리러 왔어요. 어부라. 그래서 지가 가서 숨었죠. 안 가려고. 네. 창피해서. 그래서 네. 가서 숨고서 그 사람한테 만났어요. 그래서 애기 오늘은 나하고 꼭 가자 그러는 걸 아이고 난 이 다음에나 가지 지금은 안 간다 그러고 가서 숨어버렸죠. 그래서 못 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기회를 놓치셨군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에 오니까 시어머니께서 네. 세월이 쉬어서 이담이 벌써 됐구나. 어떻게 오늘은 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10살 넘으셔서는 그때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 공부를 아주 고생스럽게 했어요.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네.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혼 그런 댁에다 혼인을 정했는데 기집애를 벌떡치니처럼 내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옛날에 그 시골집에 그 대갓집이니까 개천 구멍이 이렇게 커요. 돌멩이로 쌓은 게. 네. 그리로 이제 기어 나가서 어떻게 좀 가면은 또 붙들리면 와야죠. 무슨 소풍을 가보기래요. 노래를 해보기래요. 그냥 어떻게 조금 어물어물하고는 그냥 와버리고는 그리고 이제 서울으로 올랐는데 서울 와가지고는 내가 하도 어머니를 졸라서 학교 좀 가게 해달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는 넣고 싶어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 연애 전갈이 와요. 나는 그 펄펄 뛰는 색시는 며느리를 안 삼을 테니까 그냥 제발 학교는 보내지 말아달. 학교를 안 보내기 위해서 내가 자네 딸을 며느리를 삼는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아주 절대 아버지 친구분들이 많이 강요를 했어요. 왜 이렇게 큰 딸을 가르치지 왜 이렇게 집에다 넣어두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르쳐서 자네도 나이가 지금 있는데 딸이 위인데 이화전문이라도 보내지 이렇게 두느냐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약절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느라고 그냥 못 보내시고 나는 학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애국자라 시달리시는 게 아버지가 마음에 애삭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하라는 건 할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남의 집을 살라고 그러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불만을 품지 않고 그냥 살았죠. 네. 그저 아버님이 하시는 것만 네. 순종하셨군요. 네, 순종했죠. 그래서 학교에 못 가셨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소학교는 다니셨죠. 그런 거 억지로 다니는 게 그게 오죽해요. 뭐 안 가는 날이 가는 날보다 많고 선생이 뭘 모두 갖다 줘서 숙제라고 그런 정도인 거려. 뭐. 그다음에 진명학교에 다니셨다는 말씀. 네, 그것도 그 저기 제대로 들어가는 데를 못하고 한희명 선생이 밤낮 데리러 와서 저거 여선생이 한희명 씨라고 계셨어요. 네. 그 데리러 와서 왜 이렇게 집에다 두시느냐 그래서 가면은 또 쫓겨 들어오는 거려 뭐 가선 뭐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학원을 고생스럽게 조금 어떻게 댕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무슨 뭐 공부를 했다고 뭐 칠 수도 없는 경우죠. 그럼 댁에서 천자문이랑 한문 공부, 네, 그런 건 이제 할아버지께서 글씨는 다 가르쳐- 하셨죠. 네, 그런 건 좀 예. 배웠죠. 그 정도는 그렇지만 다. 그때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잘한다 그런 것도 소용도 없고 너무 잘 외운다는 것도 소용도 없고 길게 배워야지 짧게 배운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써먹으려니까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학교에 다니실 때 뒷뜰에 개근역으로 나갔었다는 네. 얘기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처녀가 그리 다니실 그러니까 수 이제 그 우리 유모가 내보내주고 아. 이제 또 바깥에서 이제 또 할아버지 모시고 다니는 이제 그 일로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보따리를 받아주고 이제 보재기 전에 조그맣게 싸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또 우리 육촌이 다니니까 이제 같이 손목 붙들고 조금 가기도. 네. 네. 그 당시에 밖에 나가시려면은 얼굴에다 이렇게 뭘 그러니까 이제 가리시고. 더 어렸을 적이에요. 한 5살 그때 네. 이제 세배를 가든지 그러면요. 네. 그 애기 면사포라고 자주 보재기를 2겹을 해서 그걸 씌워서 얻고 가요. 아. 아, 그거 얼마나 갑갑해요. 길가리 가다 구경도 못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는 그걸 꼭 씌워야 내보낸다고 그러시고 네. 이제 아버지가 외국서 오시면 그걸 베끼라고 그러시고 그 왜 우리 애기를 그걸 씌느냐고 바깥도 좀 보게 내비려 두라고 그러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의당 선생님은 개화하신 분이고 그렇죠. 시댁은 아주 완고하신 네. 분이군요. 그럼 아주 완고 할아버지 이렇게 완고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며느리 되기 전부터 간섭이 심하셨고. 며느리 되기 전부터 뭐 간섭이 무지무지하게 심하죠. 네. 네. 그래도 좋으셨어요?
좋은지도 모르고 나 학교 다니고 싶어서 여러 번 시댁에 가서도 걱정도 많이 듣고 네. 편지했다가도 많이 걱정 듣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시댁으로 가신 것은 몇 살 때였습니까? 17살 때 아주 갔죠. 5월 아, 13일 날. 네. 17살 5월 네. 13일 날 네. 날짜도 외시네. 아마 좋으셨던 모양이죠. 그 시댁에 가시니 어때요? 시댁에 갔으니까 시댁은 아주 대가족 제도로 그냥 그 지주댁이 돼서 잘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큰 상을 높이 위해서 앞에다 놓고 다 12한임을 쓰고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는데 시댁은 가니까 이제 눈을 갖다 이게 밀기름으로 철컥 붙여요. 눈을요? 네, 아주 간겨요. 왜요? 그냥 색시가 눈을 끔적끔적해도 숭하고 그러니까 성적을 시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숭하니까 아주 갱겨버려요. 그럼 이제 눈을 감고 다 배박도 드리고 그 상도 눈을 감고 받는 거예요. 아, 그뭐 받으시는지 모르죠. 모르시겠네. 괴했다는 건 이제 집으로 다 몇 교자가 왔다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알지 그 보지도 못하죠. 네. 그럼 신랑은 신랑은 이제 초래 지내고 이제 집에 와서 저기 하고 가면은 신랑은 이제 자기 방에 사랑에 있고 이제 색시는 안에 있고 어린 신랑 색시는 한 방에다 재질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있다 이제 거진 성년이 될 때 이제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신랑의 이름은 이제 학교에 다녀서 소면 학교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들었죠. 그때도 뭐 귀는 있으니까요. 그 바깥어른이 제일 처음 만나서서 네.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거 딱 여쭤봐서. 무슨 뭐 별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게 나 그렇게 살았는데 궁금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잠잡고 있었죠. 무슨 대답을 해. 처음 보는 사람 보고. 근데 그이가 진짜 신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 어려서부터 너희 신랑이 아무개다 아무개다 그러는데 그거야 알죠. 바보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름만 아시지 얼굴 이름 저 음성도 다 모르실 텐데. 이제 그 시댁 가서 몇 달 사니까 이제 뭐밥 먹으러 들어오고 이제 음성을 알게 되죠. 안에 밥은 먹으러 그 들어오고. 정이 가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정이 나쁘게 살진 않았으니까 조금 갔겠죠. 괜찮아요 옛날 얘기니까 다 말씀하시는데. 뭐 서로 이렇게 뭐 무슨 미워하거나 눈을 흘리거나 그러고 살진 않았어요. 그럴 까닭은 없죠. 네. 그러면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옛날 시부모님은 그저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말 대답 안 하면 사랑을 받아요. 아하. 허락 그러시는 대로 다 하고 네. 좀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 이제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아 대꾸 하면은. 네. 그러니까 대꾸는 무조건 안 해요. 억울하더라도. 이걸 예를 들면 그릇을 깨뜨렸어도 내가 안 깨뜨린 걸 깨뜨렸다 그러셔도 이걸 네가 깨뜨렸으니 어떡하니 그랬으면 예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아야죠. 네. 그건 지가 안 깨뜨리고 아까 무슨 심부름하는 애가 깨뜨렸는데요. 그러면 그건 남한테는 미는 게 돼서 그건 못 살아요. 창성동서 내수동으로 다시 그렇죠. 가셔야지. 다시 가야죠. 그땐 가마도 못 하고 가실 텐데. 그렇죠. 시내 버스도 없었고. 아이 쫓겨보내니까 가마 태보내겠죠. 그 집에서 길에다 얼굴을 보게 하겠어요. 거길 가도 꼭 인력거 아니면 가마 태보내셨는데요. 그 당시에 인력거가 있었나요? 네, 인력거가 있었어요. 전차는 전차가 있어도 전차가 망측했어요. 유리도 없고 포장을 치고 다니는 전차였었어요. 네. 네. 근데 전차가 정거정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서대문에서 동대문 모두 그렇게니까는 중간 정거정은 없었죠. 별로. 손 들면 쓰나요? 손 들면 섰는 건지 난 그것도 잘 모르고 정류장이라는 게 있어서 개차라고 그랬죠. 전차도. 아. 네, 땡땡땡땡하고 다 개차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렇지만 창성동서 내수동에 전차 탈 수도 전차 타죠 없잖아요. 없죠. 걸어서 골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뒷골목으로 빨리 뒷골목으로, 가면 네, 네. 5분이면 가죠. 네. 5분도 더 걸렸어요. 그래도 한참이에요. 네. 그정 여사님 슬하의 자녀분은 며칠 두셨습니까? 지금 9을 뒀습니다. 그러셨어요. 거기에 네. 뭐 그 당시야 인구 문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관계는 없었죠. 근데 워낙 그 다복하시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네, 워낙 이제 그 댁에 손이 구현 집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네를 내가 많이 낳는 대로 우리 참 시어머님께서 그걸 구애하시고 다 잘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딸을 5을 낳아도 다 그걸 공주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셨지 하나도 딸 낳았다고 구박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위로 아들 형제를 낳고 또 딸을 둘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낳아서 그런지요. 하여튼 딸 낳았다고 한 번도 그렇게 상을 찡그리시는 걸 못 봤어요. 네. 네. 그 시댁에서 사랑은 독차지하셨겠습니다. 네, 많이 구연 받았죠. 집안 어른들께. 구남매나 낳으셨으니 네. 참 구남매 키우시려면 참 생전에 봉사를 하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 아이들이라 그런지 우리 큰아들이 저기 해가지고 동생들을 다 관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식은 여차예요. 네. 이제 부모 우혀고 손님 대접 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그 나머지로나 돌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학교 다니니까 그저 교복 그저 깨끗하게 빨아 입히고 잘 만들어서 입히고 그전에는 또 다 교복도 만들었어요. 사는 그렇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손수. 손수요. 그 당시에 자방틀은 있었습니까? 네, 자방틀은 시댁에도 있고 본가에도 저 6살 때 자방틀을 샀거든요. 아버지께서. 네. 그러니까 그렇고 또 시댁에도 가니까 자방틀이 있고 네. 내가 가니까 또 시아버님께서 새로 사주셨어요. 아, 네. 자부님께. 네. 참 시아버님 사랑도 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고 그렇게 바쁜 집이니까 자방틀 거긴 가니까 옛날에는 긴 북이라는 게 있어서 자방틀이요. 네. 처음에 놨던 거요. 아, 네. 그래 그거가 있는데 저는 동군북을 써봤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동군북을 지금으로 말하면 참 싱가미싱을 하나 사주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면 아주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죠. 그때 120원이에요. 자방틀 값이. 아유, 월급이 10원인가 20원 할 때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서 연대서 그때 한 60원 받으셨어요. 60원. 네. 네. 그건 아주 시아버님이 자부님께 보내신 지상 최대의 선물. 최대 선물이죠. 네. 그러고는 옛날에는 이제 대림질을 다 수출을 해 입었잖아요. 그렇죠. 서로 잡아대리고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대리미도 하나 사주시고. 네. 전기 대림인가요? 전기 대리미요. 아, 네. 그 아주 양식으로 놓으셨네요. 근데 그때 전기 대리미는 조그매요. 지금처럼 네. 크질 않고. 네. 그래도 그냥 그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대리미 오고는 밤을 덜 샌 것 같았어요. 숯불로 여름에 데리시려면 힘들으셨죠. 아유 그러면요 이제 숯불로 하면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저 시아버님 두루맥이나 뭐도 그런 건 다 며느리가 데려야 되잖아요. 그러군요. 네, 그래 마주 붙들고 데리면 뒤에서 또 어떻게 부채질을 해주면 조금 잘못하면 불똥이 돼서 두루맥에 타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땀이 안만 흘러도 그냥 데려야 되고 네. 그렇죠. 그 자녀분 키우시면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경을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 일이 제대로 지금 딸이 5형제인데 하나만 약사고 5이 교육자, 4이 교육자예요. 아, 네. 네. 대학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집안이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괴로움을 안 주고 애들이 다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저 손님이 오시면은 한 10서너 살만 먹으면은 내가 방에 앉았더라도 저희들이 뭐 국수자 옛날엔 손님 대접을 하면은 이러는 사람만 안 맡기잖아요. 네. 예, 집안에 딸이나 며느리가 나가서 그 상을 가지고 들어야 그게 대접이잖아요. 그렇죠. 손수. 네, 손수요. 예. 그러면 나가서 저희들이 다 와서 이렇게 얌전하게 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이제 손녀 손자들한테 며느리 아들 딸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죄책을 느끼고 미안한 게 많아요. 네. 난 그렇게 심하게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요즘은 손수 상을 차리시지 않고 손수 운전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에 그 주부들, 네. 여성들의 이 살림살이 하시는 걸 보시고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주부들이 더 옛날 주부들보다 더 주밀하게 잘하는 것도 많죠. 물론이죠. 예, 물론 잘하는 것도 많지만 이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세상에 파는 것도 편한 게 많잖아요. 네, 다 하다 해놓고. 못해 참 김도 구워서 팔고 뭐 전부 다 그냥 제사 지내는 것도 다 해서 파니까는 뭐 그냥 지금은 사오면 다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며느리 딸들어 얘기하는 건 너무 그렇게 위존을 하지 말고 네. 지가 해가 제 손으로 해가지고 그 감미로운 걸 느끼는 것도 한 미덕이라고 내가 그런 소리 하죠 가끔씩. 네. 네, 그리고 요새들도 뭐 잘하는 게 좋은 많습니까? 네. 그렇지만서도 이제 또 옛날처럼 그렇게 다 하려고만 하진 않으니까요. 다 눈에 비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다 없으면은 부득이하게 할 텐데 그렇죠. 다 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또 옛날에는 여자는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대략. 네, 그랬죠. 아주 네. 허름해서 공장에 다니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건 대다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네.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지금 애들을 대학을 보내려면 그 엄마가 얼마나 힘을 씁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눈에 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방해가 되는 것도 있지 않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네, 너무 그럴 좋은 게 수도 있는 많으니까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게 네. 돼 있어요. 그 옛날에 그 구남매 키우실 때는 일일이 학교에 날들 가시고 뭐 치맛바람도 일으키고 그러셨나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 집이 괜찮게 사는 줄을 아니까 이제 무슨 감투를 쓰죠. 아. 그렇지만 저는 원체 바쁘니까 애들 졸업식이라고 가본 일도 없고 뭐 입학식이라고 가본 일도 없고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시고는 그걸로 끝났지 못 가봤어요. 아. 서울대학을 졸업을 해도 못 가보고 경기고녀를 며칠 나와도 못 가보고 못 가봤어요. 네. 네. 그래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것도 여럿째 딸인데 셋째 딸 적인가 어떻게 갔더니 네. 그 둘째 딸 적에 그랬나 봐요. 아유 상을 많이 타가지고 쩔쩔매는데 어머니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아. 네,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언제든지 그 미안한 감이 있어요. 네. 요즘 어린이들을 다루는 엄마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요. 네. 네, 하도 잘해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못해준 것도 유감인데 그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아. 애들도 행복하고. 참 아주 좋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 요즘 그 우리 신여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정 여사님께 대해서는 네. 그 우리 여성들의 미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좀 너무 지나치지 못하게 저기 하는 사람도 혹간 있겠지만요. 네. 대략 배운 사람들이니까 미덕도 아주 없지는 않죠. 다 네. 있죠.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건 그저 참고 말대답 안 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배운 게 많고 프라이드가 강한데 어떻게 참기만 하겠어요. 요새는 다 그렇죠. 바른 말을 하죠. 이론이 틀리면야. 네, 이론이 틀리면 다 옳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요새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그렇죠. 미덕이었고 네. 지금은 말씀을 이론이 네. 있으면은 하는 게 저기죠. 뭐. 네. 네. 그런데 저기에요. 또 너무 지나치면 안 좋죠. 뭐. 네. 네. 그렇군요. 그렇죠. 과지와 부족지라 네, 네. 지나치는 게 좋지는 않죠.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 그러면은 정 여사님께서는 이제 바꿔들은 이 봉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주 참 남존여비 사상이 몸에 굳어서요. 네. 무슨 지금 사람처럼 뭘 갖다 달라든지 뭘 해달라든지 그렇게는 못하죠. 뭐. 네. 그게 쭉 그냥 시부모한테 어려서 시집을 가서 사는 게 굳었으니까요. 네. 예. 네, 그러셨군요. 그 바꿔들은께서는 늘 행복해하시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냥 괜찮게 지냈어요. 뭐. 그 고부간에도 잘하셨고 내외간에도 잘하셨고 또 어떻게 잘한 것만 있겠어요. 못한 것도 많지만 이제 그대로 또 자식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참아주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가까이 참 어른의 얼굴을 뵈니까요. 네.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유, 안 그래요.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하질 않습니까? 잘못하는 게 많죠. 네. 그래도 그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편지를 쓰십니까? 더러 무슨 저기 저 뭐 애들들이 외국 가 있으면 이제 내 글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러 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다른 편지는 아만 해도 철자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조카 이진려가 삼남매가 외국 가 있어도 여태 편지를 못했어요. 네. 한 번 한다고 배우면서도 그 지금은 뭐 전화 들으시면 뭐, 네. 뭐 미국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고 네. 영국도 나오니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글로 이렇게 안부 문안 그렇죠. 편지 글로 했었죠. 꼭 안부를 했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 달 그 몸이면 어른한테 문안 편지를 꼭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이제 붓으로 다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시작이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제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안 아래갖고 어른께는 그냥 존경하는 말만 하니까요. 아, 기체우 만한 하합신 문안 아꼬져 바라오며. 이제 그 저에게 대한 건 이제 글자도 아래 글자를 써요. 그렇죠. 네. 이제 하감 하합심 젖사와 이만 아래오니 내내 기체만한 하합심 바람나이다. 그렇게 한 사연으로 쭉 다음부터 하는 거죠. 네. 네. 그건 붓글씨로 쓰셨겠죠. 붓글씨로 써야죠. 네. 네. 그 붓글씨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어려서 배웠죠, 네. 붓글씨는. 그건 위당 선생 아버님께 배우신 건가요? 아유, 아버지가 저희 붓글씨 가르쳐 주실 새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당수께서. 당수께서요. 네. 그 지금도 쓰실 마음은 있으시군요. 그러셨군요. 최근에 편지는 자주 받으십니까? 네, 이제 외국서 애들이 왔으니까 네. 이제 요새는 덜 받고 애들이 외국 있을 적엔 자주 하죠. 네. 네, 그럼 받고. 참 그 정윤사님의 지나신 날, 그 어렸을 때부터 젊으셨을 때 이렇게 쭉 그 시댁 살림하시면서 지나신 얘기 중에서도 많이 참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내신 이 생에서 쭉 보실 때 부녀들이 갖춰야 될 미덕이라면은 꼭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녀들이 갖춰야 될 거는 그저 참아야 돼요. 속이 상한다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 썩이고 그저 부지런하고 겸손하면 그게 미덕이죠, 뭐. 네. 네. 그렇지만 무조건 참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그래도 무조건이라는 게 들어야 돼요. 그걸 아. 조금이라도 그걸 발언을 하다가는 나중에는 대화가 거칠어지잖아요. 네. 한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참고 네. 시간이 간 다음에 조용히 얘기하면 그렇죠. 어떨까요? 그때면 좋죠, 뭐. 네. 좀 참았다가 이제 감정이 나중에 격하지 않을 때. 격하지 않. 그래야 돼요. 아하. 격하지 않을 때 말을 해서 접대 그 니들이 하는 말은 내 귀에 거슬리더라만 그때 하면 내가 또 언성이 좋지 않을 거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어떠니 그러면 아 그때 참 잘못했어요. 그러고 네, 웃고 어머니 말죠, 뭐. 죄송스러워요. 네. 그러고 웃고 그러면 말죠. 사랑스럽죠? 네. 참 정 여사님께서는 음식 솜씨가 대단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좋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솜씨가 무슨 좋다는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하도 하니까요. 네. 자꾸 뭐든지 반복을 하면은 좀 경험이 생기고 그렇죠. 좀 염담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처럼
그저 30이 바라보도록 공부만 하다 가면은 이제 그 하는 시간이 짧죠. 연습 시간이. 네. 근데 저희는 어려서부터 뭐 공부를 했어요. 뭘 했어요. 전심전력을 해서 그것만 하니까 암만 해도 그냥 좀 들어가는 조미료가 어지간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조미료라는 거는 뭔가요? 그전에 뭐 설탕, 꿀, 그전 설탕도 구했었어요. 꿀, 네. 그저 무슨 흑설탕. 뭐, 네, 흑설탕을 이제 그 저기 부대에다가 그냥 그 섬에다 담아서 팔지 않았어요. 설탕 네. 지금처럼 그렇게 간단한 자루가 아니라 그냥 저기 책가지로 만든 섬에다 설탕 섬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고 그냥 꿀이고 무슨 참기름, 뭐 들기름 다 그런 거죠. 뭐. 네. 콩기름 같은 것도 이마적 난 거지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괜히 잘 사는 댁에서는 이제 참기름으로 많이 지지고 또 들기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시골 갔다 오셔서 들기름으로 하시는 음식을 잡수는데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그렇군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양념은 손대중으로 하시는 거죠. 옛날에도 아주 손대중은 아니죠. 네. 네. 밀가루가 한 사발이면 뭐 꿀은 한 종지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무슨 과학적으로 뭐 몇 그램 그렇지는 않아도요. 네. 대략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강정을 하는데 찹쌀이 한 대면 뭐 콩이 30개가 들어간다든지 그 이제 그 정확한 게 있어요. 네. 네. 오늘도 한복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오셨는데요. 네. 그 설날, 네. 지금은 이제 민속의 날로 우리가 네. 전통을 자랑하지만 네. 그 설날에 한복을 입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다 명주니까요. 네. 지금은 혹은 물에 막 빨아도 되는 게 있지만은 네. 이거 얼룩이지면 버리니까 이제 그 네. 뭐 흘리는 걸 조심하라고 옛날에도 이제 그 잘 잡숫고 사시는 댁에는 남자분도 휘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 이제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앞에 가려드리는 게 행주치마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가리시고 아 한복 위에다가. 한복 위에다가 입으세 아, 잡수셨어요. 네. 더군다나 노인들은 특히. 네. 네. 그 바느질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특별히 잘할 것도 없겠지만 밤낮 했으니까요. 몇십 년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아주 미련한 사람 아니고는 손에 익으니까 그때 통해 뭐 우리가 시집살이 할 때는 바느질들 되게 이제 특별히 이쁘게 하느냐, 곱게 네.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 그게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네. 그렇지만 쭉 오래 하니까 그게 손에 익을 수밖에 없죠. 뭐. 네. 이렇게 바느질 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그럴 때 그때 여성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나요? 그렇죠. 지가 만들어서 그렇게 이쁜 게 완성이 된다면 대견하죠. 네. 해놓고 보면요. 그래서 시아버지 입으신 거 입으시고 좋아하시면 아주 좋죠. 아주 행복한 최고의 행복이죠. 뭐. 최고의 행복이죠. 네, 그러면요. 행복과 영예.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참 귀한 댁의 며느님 생활을 하셨군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 주부 여러분도 나와 계신데 네. 잠시 정혜 사님께 몇 말씀 여쭤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정종환 여사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나는 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참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네. 생각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참아서 내려오신 그 부덕의 전통이 지금 아마 한국의 여인상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시겠습니까?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유당 선생님께서는 6.25 때 납북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당시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 당시에는 나도 그 앞에서 모시고 있지를 못해서 자세를 모르는데 그 3일 한 4일 전에 억지로 이렇게 참 이 등창이 대단하셔가지고요. 그 박기양씨 병원이라고 낙원동에 그 친구분 병원이니까 거기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그냥 배란간 납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 친구 댁에 옷 맡긴 걸 가지러 가신 동안에 어머니도 못 보시고 우리 큰딸 아이가 그때 경기여중 1학년인데 걔가 가서 모시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잃어버렸으니까 그날 떠나시는 것도 못 뵌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고는 그만이에요. 네.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8이셨어요. 네. 네.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네네. 한창이신데 네. 네, 참 6.25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납니다. 네네. 그 후로는 전혀 소식을 모르시는 거죠? 전혀 소식을 모르는데 그 어떻게 일본으로 통해가지고 돌아가셨댄다고요. 네. 그런 기별이 한 번 와서 그래 그날을 기해서 10월 24일 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도 있기보다 여러 가지가 애도 많이 쓰시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좀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고 난 그저 앞으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남한테 훌륭하다는 말을 자꾸 듣는 말을 좋아하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다고
거의 도마 칼도 없이 생활을 한다는 소리 들을 때 괜히 내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좀 하시면 자기 참 시부모나 남편이라도 내가 나가서 뭘 먹을래도 집에서 당신이 한 게 맛있어서 먹으라 돌아서 그러면 그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수고하시는 끝에 좀 더 하시면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부녀의 미덕을 살리시고 네. 또 그 대서가 커다란 가정에 참 자부노릇하시면서 또 구남매 무사히 키우시고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서 매래 앉으신 분한테 뭘 끼칠까 되레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네. 할머님들이 처녀 때는 어떻게 지나시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시고 시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그렇게 사시는지 그런 얘기가 참 궁금했는데 아주 오늘 참 정 여사님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를 네. 드립니다. 참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할머님, 어머님 그런 어른들은 이러한 생활을 해오셨고 우리들은 오늘날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선조들의 부녀의 미덕을 찾아본 그러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미덕을 살리신 정정환 여사님의 경우를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